AI 이제는 뭐 외면할 수 없죠.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고 현재를 과도기라고 할 수 있나? 이미 많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단 전제가 있어요. 3D 분야 중에 모든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게임 그래픽 쪽에서 AI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척 혼란할 거예요. AI 때문에 가장 지금 화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시기인데, 배경이든 캐릭터든 데이터의 단순한 그 형태만이 아니라 완결성까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기업은 당연히 AI의 효율성을 외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을 찾을 게 뻔하고, 또 지금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AI의 효율성을 극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입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AI의 수준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작업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저도 필드에서 오래 일했죠. 정말 오래 일했어요. 강사님 몇 번 바뀔 정도로 일했고, 가르치는 이 짓도 참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등장하고 보면 좀 공통점을 느껴요. 제 동료였던 분들이나 지금 어쨌든 3D 툴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거나 현업에 있었던 분들은 일단 접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내 작업에 효율적으로 녹아내서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편리하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3D에 대해서 관심만 좀 있고 잘 그 3D 툴을 다룰 줄 모르신다거나,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다거나 AI 때문에 AI 영상을 좀 보셨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망했다, 끝났다, 그만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반응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현재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I의 능력을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려면 일단 이미지가 필요하죠.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물론 회사에서는 원화가 제공되겠지만 자료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을 수 있고, 이미지 제작에 유용한 AI, 물론 원화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좀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 제작에 유용한 AI들이 있죠. 저는 나노바나나를 쓰고 있는데 일관성도 계속 유지해 주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수급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줘서 아주 유용합니다. 시간 단축도 큰 장점이고, 그 3년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작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원화가가 3년도를 그려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필요할 때 텍스처 이미지도 제작이 가능하고, 노멀맵도, 베이킹된 노멀맵도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고 아주 강추입니다. 모델링 쪽은 이게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분야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배경의 경우는 바위, 돌, 나무 이런 프랍은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캐릭터도 실루엣 잡을 때는 그러니까 초기 상태의 그 베이스 모델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컨셉이나 베이스 모델용, 그러니까 실루엣용도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런 모델링들은 시간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아주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 서페이스는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게 나아요. 하드 서페이스는 나중에 그걸 AI로 만들고 수정을 하려면 더 그게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드 서페이스는 현 시점 처음부터 만드는 게 낫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는 제작이 어차피 불가하죠. 사용을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트라이포 3D나 메시아이 등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많은데
현 시점에서 그 모델링 쪽을 좀 파헤쳐 보자면 파츠별로 제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AI는 큰 덩어리로는 분리를 해서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파츠는 뭐 그런 게 아니죠.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모델링을 해야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통으로 된다는 거죠. 큰 덩어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아주 그 세밀한 디테일은 안 돼요. 대부분 뭉개집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고 퀄리티 있게 만들지는 못해요. 좀 더 얘기하면 디테일은 아주 부족해요. 아주 언뜻 봤을 때만 괜찮아요. 모델링이 일그러지고 생략된 부분도 많고 형태 자체를 그냥 왜곡해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생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기 쉬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AI. 그래서 언뜻 보면은 괜찮죠. 하지만 실제로 다운로드 받고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사용하기는 좀 무리죠. 이거 엄청나게 가공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데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와 이거 모델링 끝내준다. 이거 다 끝났다 모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영상 쪽에서는 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쪽은 워낙 그 뭐 포스트 프로덕션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고 뭐 합성이나 특수효과 이런 걸로 많이 가릴 수도 있고 이 부분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게임 쪽에서는 뭐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자, 리토폴로지 관점에서 보면은 활용도는 높아요. 근데 부분 수작업이 필요하고 아예 수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3D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다 리메시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AI를 안 빌리고도 충분히 수학적인 연산으로 계산해서 하는 정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있어요. 뭐 블렌더도 무료 애드온도 좋은 것들이 있고 3D 맥스는 아예 모디파이어에 리토폴로지라는 기능이 있죠. 아주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배경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리토폴로지로도 훨씬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AI랑 그냥 다른 그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퉁쳐서 그냥 좀 말할게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사람이 직접 안 한다고 해도 배경의 경우는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나 뭐 애니메이션이 되는 오브젝트는 조금 어려워요. 애니메이션을 고려한 메쉬의 흐름이나 메쉬를 나누는 것, 컷을 해주는 부분은 AI가 아직 잘하지 못해요.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와이어 자체가 예쁘게는 안 나와요.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단순히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보기에 예쁘게 이렇게 와이어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최적화된 그 와이어 흐름이나 폴리곤 구성을 AI가 따라오진 못합니다. 아직 쓸데없는 면도 좀 많고 데이터의 낭비, 그러니까 최적화로서 치면 사람만큼 하지 못해요. 캐릭터의 얼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 뭐 인매 이런 건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조금만 어그러져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캐릭터의 얼굴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리토폴로지는 그 단계고 앞으로 뭐 더 발전할 거라고 봐요. 자, 다음을 좀 볼까요? 그 다음으로 치자면 UV가 있겠죠. UV는 아직 AI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엉망입니다. AI 뭐 여러분 뽑으시면 엉망이에요. 어쨌든 게임 쪽에서는 AI를 쓸 수 없습니다. UV 영역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경계를 어디서 숨겨야 되느냐 혹은 뭐 같은 텍스처 안에서도 뭐 해상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왜곡되는 부분들의 그 그러니까 적정선이에요. 사람은 그거를 어느 정도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가 이거를 사람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작업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AI는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AI는 포기했어요. UV를 그냥 아무렇게나 펴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개발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관점의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AI로서는 3D 표면에 직접 매핑을 해버리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UV를 나눌 필요가 없다. UV를 나눈 단계의 시간을 아예 생략해버렸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게. UV 단계라는 거는 이제 무쓸모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 게임 쪽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게임 쪽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게임 쪽에서는 수정이 엄청 많잖아요. 혹은 다 만들어놨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로고만 추가하자라든가 뭐 얼굴에 흉터만 넣어주자든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다반사예요. 일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예요. 혹은 뭐 컬러만 바꿔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쳐서 다양한 종류로 만들자든가 뭐 상품을 만들자든가 이런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안 생길 수 없어요. 게임을 만들다 보면. 그런데 UV가 깔끔하게 작업돼서 그 구역들이 아주 딱 한눈에 봐도 알아보게 나눠져 있지 않다? 나중에 지옥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UV 부분은 아직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 매핑, 텍스처. 매핑이나 텍스처라고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볼 때요. 물론 나옵니다. 텍스처도 나오고 언뜻 보기엔 괜찮아요. PBR 텍스처까지 그러니까 생성을 해주던데 아직 AI를 사용할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게임의 관점에 보면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처참해요. 아주 베이스 컬러의 퀄리티는 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고 그러면 베이스 컬러의 그 퀄리티도 아주 처참해서 쓸 수 없는 수준이고 원리 기반 텍스처로 만들어준 거는 아예 이게 무슨 원리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에요. 사용할 수 없어요. 굳이 쓰자면 초기 그 텍스처 할 때 프로토타입 정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UV 단계에서 이미 엉망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굳이 쓰자면요 UV도 신경 안 쓰는 단계에서 낮은 수준의 그 캐주얼 게임이나 뭐 좀 약간 그 정도 모바일 캐주얼 게임 수준에서 저기 원거리에 있는 프랍 배경 오브젝트 정도에나 그냥 쓸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니까 이건 아직 사람이 해야 됩니다. 리깅은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죠. AI가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요 AI가 가장 어려워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간단한 인간형 캐릭터는 아직 벌써 믹사 이런 데서 쓰죠. 간단한 인간형 캐릭터나 큰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인간형이 아닌 거 캐릭터 메카닉 너무 많죠. 게임에서는 인간형이 아닌 것도 많고 굉장히 비정형으로 생긴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AI가 이게 뼈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피부에 주는 그 웨이트의 표현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UV처럼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AI의 활용이 더딜 거라고 생각해요. 촉수가 20개 달린 건데 어떤 촉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건 사람은 알죠. 사람은 그걸 파악하고 작업하죠. 근데 AI가 이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그 인간형 캐릭터나 페이셜 쪽으로 집중돼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풋폴 제작할 때 프리프로덕션 쪽에는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것만도 근데 너무 고맙죠. 그것만도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그 진짜 작업과 마무리는 아직은 사람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포트폴리오에 이용할 그 커리큘럼에서도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커리큘럼을 만들 때도 프리프로덕션 쪽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있어요. 영상 쪽에 만약에 3D를 적용한다. 유튜브나 이런 데 소개된 것처럼 당장 합성해서 쓸 수도 있죠. 또 생각해보면은 그럴 거면 그냥 AI로 3D가 합성된 채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AI로 그런 CG를 만든 게 아니라 고퀄리티 CG를 추구하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영상은 포스트 프로덕션 비중이 굉장히 크죠. 한 프레임을 퀄리티 높게 뽑기 위해서 며칠씩 렌더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프레임을 위해서. 하지만 게임은 그게 아니에요. 게임은 실시간 렌더링이고 잘 만든 대로 잘 나오고 못 만들면 못 나오고 약간 정면 승부죠. 그래서 최적화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유튜브 영상만 찾아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풋폴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양보다는 질이 될 거예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풋폴 구성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순수한 실력으로 AI를 쓰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메인 풋폴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AI를 써서 콘텐츠를 생성한다 해도 게임에 적용할 최종 형태로 가공을 못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UV니 뭐 리깅이니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전 분야가 어느 정도는 사람의 손을 타야 되죠. 리토폴로지든 UV든 모델링이든 특히 텍스처든 뭐 사람이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현재. 그런데 기본기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수정 자체를 못할 거기 때문에 순수한 실력도 저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트폴리오를 만들던 방식, 그것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인 포폴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AI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AI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는 포폴도 이제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포폴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더 힘들어지기만 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일이 마냥 편해진 건 아니에요. 일은 더 늘어날 겁니다. 서로 다 힘들어진 거예요. 자, 일이라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뭐 어떤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서 편해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고,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됐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작업자한테 일을 이렇게 시킬 겁니다. 전에 너 하던 방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지, 소프트웨어도 좋아졌고 시스템도 좋은 걸 도입할 테니 이제부터 일주일에 10개 만들어, 이렇게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혹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전에 10사람이 일하던 일인데 시스템이 좋아지고 소프트웨어가 좋아져서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됐어. 그럼 9명을 해고하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결코 편해지거나 편리해지지는 않아요. 일이 줄지는 않아요. 편리는 해지겠죠. 그러니까 일이 줄어들고 마냥 뭐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취업용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직용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AI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도 결코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이 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임 3D의 미래, 이 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겠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까 했지만, 요즘 뭐 AI 얘기 나오면 3D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뭐 암울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서 굳이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싶긴 했어요. 충분히 그 고민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뭐 게임 쪽에서는 뭐 그럼 그 이전에는 사라진 직군이 없었느냐, 그걸 우리가 목도한 적이 없느냐, 그런 건 있어요. 다 제가 제 경험을 말하자면 뭐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때 스케일폼이라는 그 툴이 대세처럼 막 UI 제작에 관련된 툴인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스케일폼이라는 그 UI 제작 툴을 다루시는 분들의 직업이 있긴 있었어요. 유명한 게임에도 많이 쓰였었어요. 그때는 뭐 데드 스페이스라든가 뭐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는 많은 게임이 사용되고 완전히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던 툴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스케일폼 사용하시는 그 UI 디자이너 분도 있었어요. 그게 플래시 기반이었거든요. 플래시 쪽만 얘기해도 플래시가 안 쓰이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친구들은 플래시 아예 모를 수도 있는데 웹 쪽이나 뭐 애니메이션 쪽, 뭐 웹사이트에서 재생되는 애니메이션, 뭐 그냥 순수 웹 애니메이션, 그냥 애니메이션, 뭐 플래시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 플래시가 대세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보안 이슈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단종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진짜 낫으로 쓸려나가는 거 마냥 한꺼번에 쓸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플래시만 할 줄 아는 유저들은 하루아침에 쓸려나갔어요. 게임 쪽에서도 이제 스케일폼을 쓴다, 뭐 스크립트를 짤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유망직종처럼 여겨졌는데 단숨에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포럼에서 걱정하시는 것들도 당연해요. 그런 일들은 실제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AI로 대체될 것 같아서 피한다? 그거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AI로 대체될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결정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AI의 영향을 안 받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AI의 영향력 아래 다 있죠. 이미 많이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도 이미 많고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류창고는 몇천 평 됐는데 이미 사람이 없어요. 의사, 변호사, 번역가 매일 얘기 나오죠. AI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힘을 쓰는 일은 AI의 영향을 안 받을까? 몸을 움직이는 건 괜찮을까? 어차피 AI는 로봇이랑 같이 발전하죠. 그래서 예능 같은 거, 드론샷, 고공샷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AI를 쓰는 만큼 인력을 덜 쓰게 되겠죠. 몸을 쓰는 거는 그런 쪽으로 직군을 생각해 볼까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가장 걱정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이미 많이 들어왔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많고, 일론 머스크는 그 서울을 그 모델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대량 실업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생겨날 저는 감도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당장 스카이넷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AI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것 때문만으로 선택한다는 거는 무리는 있다고 봐요. AI가 3D 게임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하게라는 의미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다 대체되는 그 시간을 대략 1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15년. 그렇다고 해서 15년 동안은 안전하다가 15년 되는 날 뿅 하고 딱 AI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 사이에도 와중에서도 벌써 이미 사라지는 직군도 있을 거고, 인력은 계속 AI로 대체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를 수도 있는데, 혹은 3D가 아니라 3D 아예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유저 플레이에 반응하는 그 영상을 뿌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20대 중반이나 그 나이대쯤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40대 되면 가장 숙련도가 높고 팀장 정도 하고 그때쯤 될 때 이미 대체될 직업인가? 그런 때는 AI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고작 그 정도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실 거고,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이 친구라. 왜냐하면 3D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3D는 굉장히 배우기 어렵고 험한 부분이에요. 어떤 원하나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단일 툴로 좀 자신의 어떤 순수한 능력, 감각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있겠지만, 3D는 배워야 될 소프트웨어가 엄청 많고 공부를 진짜 장난 아니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40대쯤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저도 돌이켜 봤어요. 과거를 15년 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3D 게임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어요. 류라든가 나이트 온라인 이런 거, 크로노스 온라인 이런 것들 나올 때고, 요즘 친구들은 아예 모를 겁니다. 그런 거 나올 때 게임을 제작하던 그때 그 방식이랑 지금은 그럼 어떤가. 3D 그래픽 쪽에서 사실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개념? 원리?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나 유지되고 있지, 캐릭터나 배경을 제작하는 그 게임 3D 그래픽은 그 제작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도 됩니다. 변화는 그렇게 오는 거고, 그때는 포토샵이랑 3D 툴 하나 정도만 알면 캐릭터든 배경이든 다 하나씩 툭툭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텍스처를 만들 때 드로잉 실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개념, 아주 순수한 원리나 개념만 남아있지 제작 공정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없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툴이나 새로운 흐름의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공부를 계속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툴에 적응하고 매일 리서치하고 하시던 분들만 숙련자로 남아있고, 회사에서 팀장도 되고 하는 거죠. 아트 디렉터도 되고. 그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1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 15년을 오래 버티고 오래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을 겁니다. 옛날처럼 처음에 배웠던 툴에 안주하지 않고 AI가 추가됐구나, 또 AI 말고 또 다른 것도 추가되겠죠. 세월이 지나면.
계속 적응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래 붙들고 있을 겁니다. 이 일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15년 진짜로 뭐 3D 그 게임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3D 게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완전히 대체될 거냐. 적어도 현재의 개념의 3D 디자이너, 게임의 리소스, 고퀄리티 그런 게임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게임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남아있을 것이냐.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효율이 좋고 사람보다 빨리빨리 효율성 있게 퀄리티 높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대체하겠죠. 또 뭐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인건비가 첫 번째 이유는 되지 않겠지만 기업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거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제가 마냥 희망적으로 아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마냥 희망적으로 그 블루필을 먹일 수는 없어요. 이쯤에서는 요즘 같아서는 레드필을 줘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마냥 희망 고문을 하면서 파란 약을 먹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뿐인데, 그래도 3D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게임을 좋아하느냐, 게임을 얼마나 하느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대체로 4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취미로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강추해요. 취미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냥 직업적으로 선택만 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혹은 디자인을, 미술을 이전에 공부를 했는데 직업적으로 뭘 선택할지 몰라서 게임 쪽을 그냥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분들은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AI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분들은 거의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하다가 워낙 3D 아까도 말했듯이 어렵거든요. 그림 좀 이렇게 디자인 배우고 이렇게 하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져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포기를 하시는데,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거예요. AI라는. 자, 이분들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게임 그래픽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캐릭터 만드는 거 좋아하고, 배경 만드는 거 좋고, 장인 정신으로 고퀄리티 그런 게임 컨텐츠, 그래픽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추천하진 않고 반 정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게임 리소스 제작자로서의 그 위치는 점점 AI로 대체될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가 그래도 추천하는 이유는, 반 정도 추천하는 이유는,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아마 인생에서. 그때 게임 그래픽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보는 게 좋고, 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목표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계속 게임 그래픽을 하면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 정도 추천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조금 목표가 높아요. 아트 디렉터가 꿈입니다. 혹은 어떤 게임 안에서 세계관을 제가 구축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게임 그래픽으로 한 축으로서 게임 제작을 임하고 싶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게임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강추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시작은 3D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목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트 디렉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면 어떤 게임이라는 우주 안에서 어떤 그 비주얼적인 월드 크리에이터?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 월드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AI를 수족처럼 능수능란하게 부리면서 1인 개발자가 될지도 모르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지난 학기
학기랑 새 학기가 되면은 제가 제 자세가 사뭇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 학기만 해도 제가 조금 더 해봐라,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라, 흥미를 잃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새 학기 때는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이제 시점이 왔어요. 뭐냐면 할 사람만 남고 안 할 사람은 뭐 다 떠나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게임 그래픽 그 분야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면서 내가 단순히 리소스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트 디렉터나 어떤 그 월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신 분들이 이제 남아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 건지 저도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작업들 시도 많이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할게요.